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중국과 북한, 러시아 난리가 났으며 미국 한국산 500km급 미사일 판매 승인, 한중 패권 전쟁 시작.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가장 빠른 시기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괴 김정은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워싱턴 선언 핵 협의 그룹을 창설을 했죠.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북괴 김정은의 도발에 한미일이 시도 때도 없이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사거리 500km급 미사일을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26일 김대중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 및 무인 항공기의 수출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천무 다연장포의 최대 사거리가 290km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회원국들 중 사거리 500km 이상급 미사일을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에 미국이 한국만 특별하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중 패권 전쟁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난리가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최대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건조를 검토 중인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에도 500km급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여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하여 건조를 추진 중인 3000톤급 잠수함에도 사거리 500km급 SLBM의 탑재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캐나다가 한화오션에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며, 만일 캐나다 잠수함에 한국산 SLBM이 탑재되면 중국은 물론 러시아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이제야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한국군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수천 기 이상 배치하였기 때문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큰 기술이 아니며, 어쩌면 이미 개발이 끝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필리핀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함정의 사거리 500km급 함대지 탄도미사일,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어떤 미사일을
탑재할지는 필리핀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미국이 필리핀에 자금을 제공하고 한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게 된다면 모든 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다면 홍콩, 선전, 샤먼 등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중국 연안 도시들을 폭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 군이 사거리 500km급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될 경우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붕괴가 과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 최북단 이바얏 섬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 미사일을 배치하면 대만 전체가 타격권에 들어오므로 중국군의 대만 상륙 시 필리핀 육군이 천무 최신형으로 중국군을 폭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사거리 500km급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필리핀 최북단 이바얏 섬에 배치될 경우 대만 해협 전체가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되므로 중국 해군의 대만 봉쇄가 불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필리핀 최북단 섬에서 대만의 맞은편인 샤먼시와의 거리는 약 550km에 불과하므로 필리핀 육군에 의해서 대만 해협 전체가 통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침묵을 유지한다면 또한 이미 미국이 침묵을 시작한 것이므로 한국이 필리핀에 사거리 1000km에서 1500km 미사일을 500km급 미사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이미 한국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만들어 약 2000발 이상 배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미사일 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미사일 전용 함정에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만 모른 척 한다면 남아도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필리핀에 500km급 미사일로 둔갑시켜서 수천 발을 판매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한국이 어떤 미사일을 필리핀에 수출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어서 중국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러시아 역시 이러한 사태가 올 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필리핀 육군과 해군이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해군과 경쟁해야 되므로 미 해군은 한결 더 여유가 생기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사거리 500km급 천무 다연장포가 휴전선에 배치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 삼성의 핵심 도시인 심양시, 안산시, 대련시, 인코시뿐만 아니라 산동 반도의 상당 부분도 이 타격권에 들어서게 되므로 유사시 중국 육군과 해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휴전선에 이 미사일을 배치를 한 이후에 킬로미터 수를 늘리면 북한 곳곳과 중국, 러시아까지 타격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하게 되면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국 최대 해군 기지인 청도와 대한민국 최서단 섬인 홍도와의 거리는 470km에 불과해서 대한민국 육군이 중국 해군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 러시아까지 발사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유사시 대한민국 육군이 이 북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동량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대단하죠. 향후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의 수출이 본격화되면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의 팽창을 폴란드 혼자서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나토에서 소유럽 국가들의 입지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말 많고 국방비에 손을 쓰지 않는 독일 및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을 버리고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만 챙기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가 북유럽부터 동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에 배치되면 북한, 러시아, 중국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배치된다면 북한, 러시아, 중국은 더욱 숨을 쉬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만 통제하면 되므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한결 수월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 굳이 프랑스 및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의 물건을 사줄 필요 없이 한국산 물건으로 대체하면 되기에 서유럽의 몰락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러시아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북극해의 가스전에서 가스를 채굴하여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데,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가스를 운반하는 쇠빙, LNG 선박은 현대, 국내 조선 3사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만 잘 통제한다면 러시아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대단하죠. 또한 북한 지역에 한미연합군이 배치되면 중국군은 만주와 북경을 방어해야 하므로 미중 패권 전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한중 패권 전쟁으로 전쟁의 성격이 뒤바뀌게 되며 이미 한중 패권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중국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북중국에서는 한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 과연 중국은 과도한 군비 증강을 하다가 경제 몰락이 가속화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며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 국제법을 잘 안 지키는 공산주의 국가여서 신뢰가 가지 않지만 베트남이 약속만 잘 지킨다면 남아도는 한국군의 구형 K1 계열 전차 및 K55 자주포를 대량으로 베트남에 넘겨서 베트남군을 단숨에 육성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미국은 쿼드, 오커스 등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한미동맹 하나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견제하게
된 것입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이 배치되면 이란, 후티 반군 등 반미 세력들이 숨쉬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미사일의 수출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풀어줌에 따라서 전 세계를 미국이 한국을 매개체로 하여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더 이상 이미지 훼손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서유럽을 버리고 한국산 물건을 대대적으로 구입하면서 한국을 G2 국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중 패권 전쟁 시작으로 이미 한미 동맹의 본질적인 의미가 드러났으며,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한편의 장엄한 대소사시 같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